참으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정육점에 개업 이래 처음으로 통 큰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한우 갈비살 같은 것도 뭐 한 10인분 이상, 삼겹살, 목살 이런 것도 뭐 한 20인분. 이 막창만 45인분. 그럼 이 전체로 따지면 몇 인분인 거예요? 120인분 이상 훨씬 넘죠. 이게 그날 하루에 주문한 양이에요. 이 정도가. 총 65만 원어치를 하루 3번에 걸쳐 배달시킨 손님의 정체는 동네 사는 아이엄마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를 하겠다던 여자의 입금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답니다. 번번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 돈을 급히 썼다고 한 겁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 병원에 와서 제가 지금 아이들 기저귀도 없는데 그것도 못 살 형편이어가지고요. 보증금을 뺏어라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여 여자의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렸다는 박 사장.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안 받네요. 절대 안 받아요. 피해를 입은 정육점 사장님은 더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게 30, 40만 원. 제가 집을 몇 번 찾아갔어요. 가난해도 있어요, 진짜. 제가 받는 거. 기억 나온다니까요, 형거는. 진짜 볼 아파요, 그 집 진짜. 돈을 받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지만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장님. 하지만 그녀의 딱한 사정에도 정육점 사장님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는 게 그래 힘든데 고기를 와서 좋은 거 먹냐고. 소 꽃갈비살 2근, 돼지 목살 2근, 삼겹살 1근, 막창 2봉지, 갈매기살 2근, 가브리살 2근, 목살 2근. 그야말로 부위별로 고기를 맛본 미식가 최 씨는 요구사항도 참 까다로웠습니다. 갈매기살 막 그대로 있는 상태로 2근 진공 포장 부탁드려요. 오겹살 1.5cm 두께로 3근, 1근씩 진공 포장 부탁드릴게요. 삼겹살은 1.5cm 두께로, 목살은 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가운데는 한번 잘라주세요. 돼지 수육사태 껍질 꼬들꼬들한 걸로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작 아이가 먹을 만한 건 안 시켰어요. 돌지라면 이제 이유식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도 안 시키고. 이상한 게 그 막창류는 애들이 조금 먹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닭발 같은 경우도 엄청 매워요. 늘 아이 핑계를 대면서도 아이를 위한 음식은 주문하지 않았던 최 씨.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도 여자의 악명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 네, 알고 계세요? 아기가 365일 자는 거. 근데 항상 자, 애가. 그러니까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업체한테는 전화해서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내달라고 보는 그다음부터 잠수. 아, 그거 다 아시네요? 유명하니까. 고기 매니아로 보였던 최 씨가 몇만 원에서 10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준 식당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기 병원에 있어서 지금 돈을 못 보내드린다고 달라고. 그럼 결국 돈을 못 받았어요. 밤에 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내일 오전에 입금을 해준다고. 그럼 지금 돈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입금해드리기로 했는데 아기들 때문에 급해서 10만 원만 부탁드리고 돈을 빌려달라고요? 네, 그렇죠.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은 최 씨가 사장님들에게 돈을 빌려달란 부탁까지 한 겁니다. 막 계속 여기저기 그러고 다니고 뭐 상품권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상품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소문대로 그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었는데요. 현금이 급하다며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26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최 씨. 우린 그녀에게 거래가 가능한지 말을 걸어봤습니다. 내로 입금하시고 책 주시면 5분 내로 보내드려요.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최 씨는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무래도 최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맞지? 안녕하세요. 네, 진짜 사실 아니야. 저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나 가시라고. 근데 왜 상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저 때문 이거 이 얘기 현대포즈 나가서 저 피해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럼 피해 보신 사장님들은 아니 어떡하실 거냐고요? 저도 선생님한테 피해를 봤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있죠? 26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몇 명인데요? 사람 어떻게 되시냐고요? 최현이란 이름으로 돈 보낸 거 있죠? 지금 보내드릴게요. 아니 연락 안 받으시죠? 제가 모르시는 게 어딨어요?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기서 제 아랫집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쪽팔려서 지금 얘기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우린 최 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저희 애기할 거예요. 그가 살면서 돈을 벌어준 적이 제대로 벌어준 적이 제대로 한 번도 없고요. 남편은 맨날 술을 먹어야 되고 난 술 한 잔을 준비해야 되고 난 돈이 없고 돈 나갈 땐 천지고 너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나도 내가 돈 있으면 다 갚았다고. 학교에서 다녀야 되는 애기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안 받겠냐고요.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못 갚았지만 한시도 대금을 잊은 적이 없다는 최 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엔 네일샵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체를 해주겠다. 뭐 아기가 집에 울어서 연락이 와서 저도 급한 상황인 줄 알고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다 차단당하고 카톡도 다 차단당하고 이제 전화도 차단당한 거예요. 그녀는 미용업계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눈썹, 아이라인, 미인점도 찍을 거래. 미인점? 문신으로 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봐봐요. 15만 원에다가 아이라인 13만 원이지. 미인 32만 원이네. 그 여자 속으로 돈이 많나? 그 생각을 했어요. 고가의 시술을 받은 뒤 또 입금을 미뤘다는 최 씨. 한 번은 그녀가 돈 대신 귤 한 박스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돈을 안 받은 상태인데 귤이 왔어. 그리고 그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혹시 다들 이랑 무슨 관계세요? 그분이 귤을 주문해놓고 돈을 입금을 안 해주셨는데요. 나보고 대신 입금을 하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시면서 제가 그걸 왜 입금해요? 어려운 형편 탓을 하면서도 자신이 먹고 꾸미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최 씨. 그녀의 주장대로 이 모든 문제는 남편 때문에 시작된 걸까? 우린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발 하지 말고 애들 일도 싸먹지 말고 애들 업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십 번을 싸웠어요 제가. 안 한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또 미신을 사고 외상으로 그걸 사고 또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아니지 싶었는데 또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월급 다 갖다 줬고요. 제가 한 달 뭐 월급 200만 원 받는다 하면은 네. 제가 한 달에 또 30만 원 제하고 월급 다 갖다 줬어요. 이제 남편분의 술상을 봐야 돼서 그랬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제 실상이요? 네네. 저는 그런 적 전혀 없고요. 제가 배달 시키지 말고 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밥 먹는 사람이다. 나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저는 항상 말해 고기를 그만 먹고 싶다고. 제가 막창이나 닭발, 곱창 같은 걸 좋아하나요? 네, 사주를 못해요. 저는 싫어하고요. 저는 솔직히 막창 좋아하지도 않아요. 냄새 나갖고.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본 고등학교 동창 역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돈은 없다 하면서 인스타를 보면은 애들 막 옷도 번듯하게 입히고 다니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외상값들로 해갖고 보여주기 식으로 늘 빚을 지고 다니면서도 SNS엔 여유로운 일상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는 최 씨. 애를 낳고 나서부터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0살 되자마자 여기저기 타지로 옮겨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주변의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대요. 벌써 수년째 최 씨는 왜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먹고 꾸미고 생활을 하는 걸까? 그녀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고기류들은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나 잔치를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이에요? 휴가 때 시켰던 것도 있어요. 휴가를 이제 좀 자주 가니까 또 저녁에도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먹고 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형편이 많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뭐 밥에 김치 얹어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일 아트를 하고도 돈을 안 주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주기적으로 계속 케어도 받고 했으니까 유일한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었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애들 재우고 맥주 한 잔이라도 하자. 그게 남편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애 셋을 먼저 키운 엄마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고 나도 엄마가 처음인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혼하시고 나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채우려는 그게 욕심들이 좀 많이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애들 아빠 만나면서 그게 조금 많이 심해졌던 것, 병적으로 좀 많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금액들은
어떻게든 연락드려서 다 변제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난 날을 반성하며 그간의 빚을 다 갚겠다는 최 씨. 이 말은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반성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것에 매우 익숙해진 사람이다. 서사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순간 그녀의 패턴에 우리는 휘말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안 속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피해자들은 그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작년에 한 6, 7건 있었고 올해 또 6, 7건 정도 있었고 출석을 안 하셔서 체포 한번 해서 조사했고 향후 접수되는 건도 저희가 뭐 피의자 조사 신속하게 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무전 취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와 기망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물 취득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벌금으로 선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징역형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 씨와 헤어지기 전 우리 역시 사기당한 상품권 비용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제 돈도 돌려주셔야죠. 혹시 죄송한데 119 이렇게 제 일일 한도 때문에 네? 아, 1일 19만 9,500원? 혹시 이거 예약 이체를 걸어줘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하지만 약속한 다음 날이 돼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제가 36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네. 드려야 됐었던 건 26만 원이고 근데 보험료가 조금 더 일찍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수급비가 매달 20일이 들어오고 아동수당이랑 그런 거 들어오는 게 25일 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20일 날 들어오면 바로 혹시 이체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20일이 되면 그녀는 정말 입금을 해줄까요? 최 씨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온라인 거래자들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피해자인 건 아닙니다. 닭발도 곱창도 먹은 적 없지만 늘 최 씨의 변명에 이용당해야 했던 존재. 또 다른 피해자는 바로 아직 너무도 어린 최 씨의 두 아이들입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안 받겠냐고요.